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거리투쟁에 시동을 걸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장애 집회로 정권 퇴진운동과는 거리를 뒀지만 지도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지역위원장, 전국 당원들이 함께 했는데요. 민주당은 약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날 장애 집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2016년 촛불 집회를 상기시키며 탄핵, 물러나라는 말도 등장했는데요. 국힘당은 1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는 집회라며 언제나 그랬듯 입에 거품을 물어댔습니다. 어제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6분 32초의 역대급 명연설이 나왔는데요. 꼭 전체 영상을 찾아 필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하이라이트로 편집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합니다.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이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해서 2016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낡고 굳은 것들의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그 차가운 거리에 섰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행진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취하는 희망의 나라에 대한 꿈.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채 안 된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지는 그런 희망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함께 사는 나라, 자긍심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이재명 대표는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며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며 4.19, 5.18, 6월 항쟁과 촛불혁명까지 국민이 일어나 행동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신 지도부가 나섰는데요. 이현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내려와라라고 말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안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30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고, 경찰은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대구를 찾아 시민들과 만나는 탄핵다방 1호점을 열고 현 정권 문제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로 똑같이 민주당은 서울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대구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는데요. 야당의 장애투쟁에 대해 국힘당은 민생 포기 선언이라는 어거지 주장을 내놓았는데, 또 그 뻔한 앵무새 같은 말로 민주당은 1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를 중단하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민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14일 본회의에 특검 법안을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다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다가옵니다. 들어주세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원천해서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네. 그 다음 PPT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녹취를 국민들께서 들으시고 명태균 씨라고 이제는 좀 유명해졌습니다만 직함을 안 갖고 있던 분이 오선 의원한테, 오선 현역 의원한테 저렇게 막 쥐잡듯이 그런 상황을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이 잘 안 들렸을 겁니다. 여기 계신 여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화 사이사이에 있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간에 어떤 사업을 두고 생각이 달라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그 안전한 거, 본인이 안전한 뭐 이런, 지금 명태균 씨가 안전한 거는 당신이나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론조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하고, 그러니까 추측컨대 언론사를 끼고 무슨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을 김영선 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임기 초기에 지지율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이 적은 이게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시절 좋게 이런 언론사 장사나 해라. 그게 가능하냐?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이요. 급기야는 이때는 이제 정권 초기라 요즘에는 용산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청와대라고 가끔씩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지역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이 얘기가 명태균 발언으로 나오는 겁니다. 명태균은 이걸 하자는 거예요. 최근 공개된 명태균 씨와 국힘당 김영선 전 의원의 지난 2022년 6월 대화 녹음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감히 일개 민간인이 오선의 현직 국회의원에게
호통을 쳐대고 있는 겁니다. 당시 명 씨는 청와대에서 ARS를 돌리는 걸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의원 보좌관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대통령실 용역을 받아오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 씨가 자신 있게 말했고 이에 따라 실무도 진행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없다고 말했지만 국정감사에선 대통령실의 정기지표 조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비서실장이 위증한 꼴이 된 거죠. 이제껏 의혹의 핵심은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는지 여부였는데요. 그런데 공천 외에 또 다른 대가로 대통령실 사업을 수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대가성 여부와 별개로 공천은 이뤄졌지만 여론조사 수주는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출석할 예정인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은 물론 과거 명태균 씨와의 대화에서 언급된 대통령실 사업수주 시도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9월 초 드러나기 시작한 명태균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을 무려 2달 가까이 질질 끌어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날 갑자기 명태균 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콜검이 정상적으로 이 수사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정권의 붕괴라는 거대한 파도를 나 혼자 지키겠다고 온몸으로 막아서는 모양새인데요. 다른 쥐새끼들처럼 탈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수장조가 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이게 지금 그 2년 전 상황입니다. 네.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명태균 씨가 이와 관련된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 그 당선되기 전 후와 이제 그 당선이 되거나 이제 당선됐을 때 네. 그 청와대에서 이제 수주 발주하는 그 관련돼 있는 이제 용역건 중에서 밀양공정무소가 할 수 있는 건들을 다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저희가 그 시사를 하나 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일은 아무것도 못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고 그 뒤로는 뭐 그 청와대 관련해서 일을 더 이상 뭐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네. 일을 이제 결국 받지는 못했죠. 그 네, 과정에서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혹시 얘기를 하던가요? 그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 건하고 이제 정치사회 관련한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참고할 수 있는 조사들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치 사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네네네. 네, 들어가십시오. 정진석 실장님, 네. 대통령실이 행하는 여론조사 가운데 정치 사회와 분야에 관한 정기 조사가 있습니까? 정기조사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정기조사 없습니다. 네. 그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실행이 안 돼서 정말 다행인데 명태균 씨가 어떻게 당시 이제 막 출범한 정권하고 이런 사업,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업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